발표 순서는 정부 R&D 투자 원칙과 그다음에 정부 R&D 투자 방향으로 이렇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제일 이제 말씀하신 게 정부 R&D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부 R&D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부 R&D 원칙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부의 R&D의 목적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민 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진흥, 혁신성장 동력 확보, 재난재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R&D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R&D 예산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지금이 1월이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 10월 말에 여기 보시는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10월 말에 제출된 부처별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 예정인 중기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3월 중순까지 2020년도 R&D 투자 방향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4월 말까지 기재부와 공동으로 부처별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5월 말까지 각 부처가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를 전문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통해서 6월 말까지 주요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일반 R&D 심의를 추가하여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이를 12월 초까지 심의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금년도 정부 R&D 예산 투자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은 469.6조 이며 전년 대비 한 9.5% 증액된 정부 예산입니다. 그 가운데 R&D 비중은 약 4.4%로 SOC 분야보다는 높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4.4%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1%대의 그 R&D 예산 증가율을 뛰어넘는 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R&D는 주요 R&D와 일반 R&D로 구분됩니다. 그 주요 R&D는 과기부, 일반 R&D는 기재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가 포함된 기계 소재 분야가 18.4%로 가장 높게 지금 배분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 기반, 생명, 의료 분야 순위입니다. 부처별로 보시면 그 방사청, 교육부 등이 이제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등은 이제 일몰 사업이 이게 많다 보니까 전체 사업이 한 80%가 일몰이 되는 바람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 R&D 역할에 따라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투자 시스템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주도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입니다. 2022년까지 기초연구 2배 확대에 따라 매년 2,500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가기부, 교육부 간의 기초연구 사업 역할 분담에 따라 교육부는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중에서 이공학 연구 기초연구 중 가장 비중이 큰 기본 연구 사업을 과기부로 금년에 했습니다. 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신규로 이제 금년에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대학의 중점 연구소를 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가기부는 집단 연구 사업 중에서 지역 선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발표할 때 이 신규 사업들은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하시면 금년에 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연구비 증액과 아울러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행정 체계를 간소화하고 연구 환경 조성 및 코어 퍼실러티 등 기초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 수요 및 규제 개선 R&D 투자 강화를 위해서 표준화, 인증 검증, 시험 평가 연구,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확대, R&D 투자와 규제 개선을 담보로 하는 규제 개선 조건부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를 이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재난 대응을 위해 17.6%를 전년 대비 증액하였으며 안전 관리는 32.4%. 그래서 토탈 그 삶의 질 예산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는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융합과 협업을 강조하였으며 지진 등 자연재난재해, 화재 등 사회재난재해의 R&D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 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건강의료, 미세먼지, 유해물질 등 생활 환경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확보, 초고령 사회 대응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 강화를 위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기술인 기초기술,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관련된 기술 분야 5개 영역에 대해서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6.7%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13대 혁신 성장 동력 분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 신산업 분야,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예산을 10% 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처 간의 협업을 위한 융합 R&D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전용 R&D를 전년 대비 약 한 40% 확대하였으며 지역 R&D 혁신을 위해 지역 클러스터를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의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신성장 거점 및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R&D 기반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사업, 창업 지원 사업, 사업화 및 상용화 R&D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 R&D 이제 투자 시스템 혁신입니다. R&D 파이 시스템을 예산 배분 조정에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등 8대 선도 사업에 대한 R&D 파이 모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백 영역 및 집중 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R&D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R&D 파이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역 R&D, 인력 양성 사업 등에 대한 파이 모델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R&D 투자 효율화입니다. 작년 12월 말로서 20년도 R&D 사업 일몰 시점을 작년 이제 12월 말에 확정해서 일몰 제도는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일몰 제도는 이제 사실상 종료되었고요. 일몰로 인한 후속 신규 사업은 제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억 미만의 40여 개의 신규 사업을 저희가 예산 반영하였으며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 후속 사업이 그 예타 통과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일몰로 인한 부처 예산이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부처 임무형 R&D 개편 방안 추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 제도의 한계로 인한 예산의 급격한 삭감을 보완하는 방안을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일몰 후속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 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출연연 예산의 경우 작년 말까지 그 R&R을 다 수립을 했는데 R&R에 따른 예산 배분을 수행할 계획이고 기간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할 계획입니다. 정책 투자 평가 연계 강화입니다. 상위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였으며 특정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예산 감액 또는 사업 중단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타제도 혁신입니다. 그 R&D 유형을 기초연구, 운영개발연구, 시설 장비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가정치를 차별하였으며 기초연구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을 5에서 10%로 하향하였으며 예타 평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한번 떨어져도 다시 신청 가능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대형 R&D 사업 관리를 위해서 3년간 연평균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예산 심의 시 집행부진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에서 검토하는 등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처 매칭형 사업 등 다부처 협업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고 다부처 협업의 진행 사항을 점검해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다부처 협업이 잘 안 될 경우에 어떤 예산상의 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R&D 투자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